네, 그래서 린 스타트업하고 기존 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린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설을 세워놓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실패할 것도 예상은 있잖아요. 네, 실패할 예상이 되면 이제 MVP를 조금 더 바꾸면 돼. 그런 방식으로 린 스타트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기업에 비해 조금 더 일단 사업을 좀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 의해서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빠르게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 다막 적혀있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린 스타트업은 가설을 세웁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겠지. 이런 음식들은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워요. 이 가설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음식은 이태원에 있는 혹은 홍대에 있는 술집에서 판매를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워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막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맛보여주면서 명확하게 내가 만든 그 제품 하나는 정말 맛있게 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제품화 시켜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특정은 구매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특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을 직접 어딘가에 판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국제 부스를 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푸드트럭으로 해봐도 좋고, 네, 아니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제품에 대한 사업 계획을 기가 막히게 쓰셔가지고 서울 곳곳에 있는 공유 주방에 입점을 하셔서 이것들을 측정해봐도 좋고요. 그래서 특정을 해봤을 때 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고 나올 거고, 이제 그게 된 싶으면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는 거고요. 이게 실패한다. 그럼 새로운 가설을 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 보완,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린 캔버스의 이제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보내드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단에 있는 내용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위쪽에 있는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위쪽에 있는 거는 린 캔버스인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린 캔버스의 차이점은 요 네 가지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활동, 전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핵심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핵심 파트너십은 문제, 핵심 활동은 해결책으로, 핵심 자원은 핵심 지표, 그다음에 고객 관계는 일방적 경쟁 우위로 변경을 해서 만든 것이 린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듦으로써 내 사업을 한꺼번에 이제 한번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모자라는 것들을 금방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링 캔버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막 적기보다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의 린 캔버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우버가 린 스타트업으로서 정말 대표되는 그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대표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린 캔버스는 우리 팀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 9가지의 블럭을 딱 15분 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쓰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다 써요. 근데 내가 어떠한 여기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비워두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 링 캔버스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기서 내가 앞으로 더 필요하구나. 필요한 게 이거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없애도 되겠네. 라는 거를 조정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는 거. 근데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류 공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써야 될 거, 가장 첫 번째 써야 될 거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제가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느끼는 문제점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실 거예요. 내 음식은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음식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이걸 먹고 싶은데, 이걸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거는 뭐 매장에서만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걸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를 대중들이 원해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해결해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뭐 개발을 해도 어떤 하나의 거기 문제점에서 발생되는 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문제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내가 얘기했을 때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면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승객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방콕을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 택시기사분들이 저희들끼리 급하게 불렀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갔을 때부터는 처음부터 택시기사들이 가격을 불러요. 뭐 몇만 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격을 아니까 거기에 어, 뭐 이제 수긍하고 타진 않았는데 그래서 택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선택을 하라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이 있지만 택시 호출하는 대기록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법적 규제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버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마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고객 세그먼트로 넘어가 볼게요.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목표 고객이 누군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내 고객이 느끼는 어떠한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었으면, 이 목표 고객군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링캔버스의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대왕 카스테라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대왕 카스테라가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가 어떠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휙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대왕 카스테라의 맛은 알고 있지만 지금 대왕 카스테라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많이 먹고 싶어요. 자, 이런 것처럼 대왕 카스테라가 먹고 싶은데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저처럼 대왕 카스테라를 먹고 싶은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고객은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를 맛보고 현재 그 대왕 카스테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내 목표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그냥 넓게 20대, 30대 남성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소나를 설정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시고
그 페르소나가 어느 고객군에 속해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혼라는 고객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좁고 뾰족하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좋을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면 더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는 빠르게 고객을 검증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고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고객 검증을 마치고 시장에 진입했을 때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 고를 수 있다면 골라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고객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설을 검증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의 죄송해요. 우리의 가설이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더,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왔어, 갑자기?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고객을 어떻게 세그먼트 했는지를 좀 찾아보면 우버는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상류층, 그리고 사업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택시나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으로 고객을 세그먼트 했습니다. 우버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는 택시나 혹은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얼리 어답터였어요. 그래서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다라고 고객 세그먼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더 좁은 고객군을 잡아도 좋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고유 가치를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을 고객이 경험함으로써 어떠한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그 외식업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어떻게 호칭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용용 선생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스타를 막 보다 보니까 용용 선생의 그 어떤 그 마라 샤브샤브 허거의 비주얼을 보고 와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죠. 저기 베이글 런던 뮤지엄 베이글인가요? 네, 런던 뮤지엄 베이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에서 보고 베이글 안에 필링이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 좋을 것 맛있겠다.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유의 가치 제한이라고 하면 그냥 홈레이스에 든다는 그 자체도 어떤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버는 고유 가치를 어떻게 제한을 했냐면 우리는 신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사의 사진을 고객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배차를 시켜주고 배차가 되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에게 있어서는 고객을 신속하게 확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빈타로 계속 나다니게 두는 게 아니라 우버는 우버 드라이버에게 신속하게 고객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치 제한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템의 장점 세 가지. 왜 세 가지냐 하면 이게 숫자로서 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참 승리는 숫자가 좀 재밌는 숫자예요. 2는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4는 좀 많아요. 지금도 대학생분들이 MT 가셔서 술 게임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술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시장에 가면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시장에 가면 뭐 생선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뭐 족발도 있고 세 번째까지는 한 번도 안 튕기고 정말 잘 넘어가요. 근데 네 번째 나오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가 이건가? 두 번째가 뭐지? 헷갈리기 시작하니.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나열을 해봤자 고객은 그 강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점, 그 어떤 정보의 최대치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세 가지, 내가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 세 가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솔루션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변수가 어떤 그런 솔루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가장 최소 기능을 포함한 그런 솔루션인데요. 아까 뭐 예시를 그 대왕 카스테라로 들어봤으니까 대왕 카스테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 카스테라를 먹고 싶다. 대중들이 먹고 싶어 한다는 문제의 가설을 세웠고요. 거기에 고객은 대왕 카스테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고객들이라고 그걸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드는 대왕 카스테라는 여기 폭신하고 뭐 위에 뭐 토핑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할 건데,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뭐 내 대왕 카스테라를 출시를 하는 게 가장 단순한 솔루션이겠죠. 근데 이 단순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어,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의 메뉴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왕 카스테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대왕 카스테라 하나 이제 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왕 카스테라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대왕 카스테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우유를 뭐 헬기우유 형식으로 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솔루션을 내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이 대왕 카드라는 수준면에서 세븐일레븐을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거의 가장 처음 시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네, 강점, 아까 제시한 이제 강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솔루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선결제를 해버리면 운전자가 가격을 높게 부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운전자를 평가를 하게 되면 추후에 이 운전자가 영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가격을 미리 제한을 한다던가 가격을 또 미리 안내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을 어, 우버는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어떠한 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를 할지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채널이 확보가 돼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시로 그레이트의 샐러드 배송 시스템을 써놨는데요. 이 그레이시라는 회사는 제가 아는 동생이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직접 건강한 그리고 뭐 몸을 만드는데 좋은 어떠한 재료들을 넣어서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주문한 사람한테 다음날 아침에 미리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인프라가 모든 게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어떠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주문한 사람한테 퀵 서비스를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프라 구축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는 조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범위를 많이 좁혔어요. 그래서 상암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샐러드 주문을 받는다. 네, 그래서 샐러드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샐러드 주문을 너 5시까지 받으면 밤새 조리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다마스를 타고 어, 주문한 사람에게 직접 배달을 해줬어요. 이게 상암동이니까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겠죠. 상암동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채널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내가 지금 당장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어떤 대왕 카스테라라는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템을 바로 매장을 내서 판매를 하면 조금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인스타에다가 나 대왕 카스테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뭐 부스, 뭐 이런 데에 가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채널, 내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규모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집 앞에 또 쌍가격에 나온 매장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첫 번째 매장을 하나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매장이 입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 내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연남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서플레이스에 내 매장을 내게 된다면 그래서 되게 물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